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이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그럼 이 지금 선생님 판선 내용하고 선생님 목소리만 이제 녹화가 돼서 올라가요.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 말이 빨랐거나 내가 갑자기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시청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단어, 우리 다항식의 연산인데, 와, 우리 연산이라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즉,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다항식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건 이제 나누기도 이제 우리가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다뤘지만, 우리 나눗셈도 좀 다루게 되는 거고, 여기서 추가되는 게, 우리 중학수학에서 우리 고등수학 넘어왔을 때 좀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사용되는 문자 개수가 좀 더 많아져요. 우리 대부분 이제 뭐 X, 뭐 혹은 Y 이 정도만 사용했다면 여기서 뭐 Z까지도 좀 사용하게 되고 좀 더 다양한 문자를 사용해서 다항식이 구성이 되며 그런 애들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의 연산은 그 말대로 연산이잖아. 즉, 앞으로의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의 가장 기초적인 연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능하면 우리가 암산으로 풀 수 있게끔 우리가 스킬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항등식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애도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이제 나머지 정리 이런 거, 뭐 인수분해 얘도 배웠었죠?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도 똑같아요. 중학교 수학에서 있던 거와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그런 공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는 지금 1단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1단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쭉 넘어갈까요? 딱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용어는 어차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어디서 일단은 봐야 될 수 있냐면 수식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일단 우리 한번 이 친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뿅! 가져와 볼게요. 이걸 하기 전에 야 우리 다항식을 할 건데, 우리 만약에 항이 우리가 2개 이상이면, 그래도 우리가 뭐라 그러지? 항이 많아요 해서 우리 다항식이지만, 그쵸? 우리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는 말 못해? 단항식이다 라고는 말 못하죠. 단항식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딱 항이 한 개만 있어. 단 한 개만 딱 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단항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는 단항식이지만 얘는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얘는 다항식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똑같다 이거예요. 즉 항이 2개 이상이면 너는 단항식이야 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우리 단항식 같은 경우는 너도 단항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닉네임을 다항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보니까 와우 어때? 우리 x에 대한 식인데 그쵸? 얘는 몇 차죠? 지금? 얘는 2차. 그리고 여기는 1차. 그리고 여기는 얘는 상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는 누굴까? 굳이 내가 비교해보면. 2차. 2차가 우리가 가장 이 식에서 차수가 높은 걸 우리가 메인 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x에 대한 또는 관한 우리가 2차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 2차항에 붙어있는 이 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게 되고, 그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공유항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 과연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되기에 또 다르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을 했듯이 좀 더 사용되는 문자가 많아지고요. 사용되는 문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겨.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볼게요. 여기 넘어가고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뭐뭐에 대한 우리 방금 저 빨간색처럼 X에 대한 이런 것처럼 뭐뭐의 어떤 문자에 대한 혹은 문자에 관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문제 다항식 문제를 풀 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갈 문자가 대표 문자예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문자가 대표 문자고 걔를 우리가 변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뭐 예를 들어 여기 X라고 써 있으면 여기 X가 아닌 다른 문자들 있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른 문자는 또는 상수항은 다 뭐한다? 우리가 상수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만약에 여기 X에 대한 이렇게 나왔다면 혹시 X에 관한 이렇게 나왔다면 Y 또는 Z 이런 다른 문자는 그냥 다 상수 취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봐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어떤 단항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자에서 보니까 네모 안에 있는 문자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 문자에 대한 그럼 여기가 지금 메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X가. 그러면 지금 N은 몇 차죠? 3차가 되고 개수가 뭐예요?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도 다 상수 취급하겠다. 즉 이때는 개수가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3차이면서 x에 대한 3차이면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다 상수 취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우리 또 이제 많은 문자가 지금 쓰이고 있죠. A, B, C, X, Y, Z 뭐 많이 쓰여요. 계속 Q, R, S 뭐 다 많이 나옵니다. 무서워할 건 없어요. 같이 할 거니까. 그럼 여기 메인 문자가 누구야? Z야. 그럼 여기 있는 이 Z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니까 이 Z는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럼 개수는 누구죠? 3, X, 3승 Y. 이 전체가 그냥 상수 취급해서 개수가 3X제곱 Y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C도 한번 볼게요. 얘가 C가 메인이네. 그쵸? 그러면 우리 C가 아닌 문자가 누구야? A, B.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 이 C에 대한 개수가 뭐예요? A, B. 그 차수는 1차 이렇게 되겠죠. 문자가 곱해진 수. 그리고 여기 A. A도 마찬가지죠. A. 얘가 메인 문자예요. 얘는 그러면 차수는 1차. 그럼 개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2x제곱 y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쉽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어쩌고 했다면, 뭐뭐에 관한이라고 했다면, 걔를 우리가 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도 한번 볼까? 가져왔어요. 그럼 애들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게. 첫 번째. 만약에 이 다항식이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X에 관한 다항식이야 라고 봤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 X가 가장 큰 게 몇 차죠? 그 다음이 몇 차죠? 2차. 그 다음에 없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뭐뭐 이런 다항식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리라는 걸 이제 하게 될 거야. 정리. 그러면 실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정리는 실제로 다항식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한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야. 즉 우리 앞으로 혜린이가 이 고3 때까지 어떠한 정한 다항식이 나왔을 때 항상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거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정리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그럼 반대가 뭐냐면 오름차순인데 얘는 당연히 그건 뭐겠어?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우리가 고3 때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누구로 한다?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x에 관한 다항식으로 얘를 정리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차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3차가 있을 거고 2차가 있을 거고 1차는 없으니까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x3승의 개수가 뭡니까? x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 보니까 2가 되겠죠. 2x3승 이렇게 되니까. 그럼 x제곱은 누굽니까? 개수가?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마이너스 3y 3승 마이너스 1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게 다 우리가 상수 취급하는 거고 개수가 되는 겁니다. x3승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2예요. x제곱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y예요. 상수항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3y 3승 마이너스 1 저 전체가 상수항입니다 라고 내가 취급을 하겠다 이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갑자기 나한테 야, y에 관한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y에 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 y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차수가 높은 게 뭐죠? 3차. 그 다음에 누구죠? 2차 있나요? 없죠. 1차 있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 y 3차 그리고 y 1차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번에는 y 3승의 개수는 누군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나머지 누구죠? 2x 3승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y에 관한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뭐 하자고 했어요? 연산하자고 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선생님이 하듯이 이렇게 뭘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채워주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따 할 때지만 암산도 더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세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뭔가 x에 관한, y에 관한 이렇게가 아니라 x, y에 관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봐봐요. 얘는 x에 관한 거면 3차, 2차, 상수 이렇게 보이는 거고 y에 관한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상수, 1차, 3차, 상수 이렇게 보이는 거고 만약 x, y에 관한 하면 얘는 몇 차? 3차. 얘는 몇 차일까? x, y에 관한. 즉 x, y에 관한이면 x하고 y 다 변수 취급하겠다 이거야. 우리 차수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얘 문자 몇 개 곱해졌어요? x 2개, y 하나. 총 몇 개? 3개.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3차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몇 차? 3차. 그리고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차, 3차, 3, A 입장에서 보면 얘는 3차, 3차, 3차 상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아무 언급이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XY에 관한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좋지? 라고 했었을 때 팁이 있는데 이 팁은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이게 팁이에요. 지금은 x로 어차피 x, y라고 했지만 어차피 차수가 낮은 거 보니까 x는 3차고 y도 3차죠. 저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렇게든 내가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저기 있는 이 친구가 애가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x는 몇 차고 저 2차고 y는 3차죠. 근데 문제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거나 만약에 x, y에 대한 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나와서 우리 혜진이가 나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x, y 중에서 더 차수가 낮은 x를 선택해서 x가 2차고 1차고 상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있는 2차는 누구예요? 2. 저기는 2차가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리고 1차는 누구예요? 없네요. 1차는 없네요. 여기는 0. 나머지 어떤 부분? 마이너스 3, y 3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내가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 이게 어디서 많이 빛이 발하냐면 우리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빛이 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이거는 습관화 들여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 x에 관한 하면 x에 관해서 내림차순, y에 관한 그러면 y에 대한 내림차순. 아무 언급이 없으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그럼 일단은 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x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x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창이 무엇입니까? 그 x만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x에 대한 이 창은 마이너스 y x제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y x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3창의 우리 x에 대한 메인이 x야. x 빼고는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에만 봤었을 때 3창의 개수는 2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 저기에. y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요. y 빼고는 다 상수 취급. y만 봤을 때는 3차 y에 대한 이 다항식의 차수는 3차가 되겠죠. 그래서 3차 이렇게 나온 거예요. y에 대한 상수함은 누굽니까? y가 없는 누구? 2x 3승 마이너스 1, 2x 3승 마이너스 1. 이 전체가 상수 취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내림차순 정리. 우리 얘도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조심스럽게. 우리 이런 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안 할 거예요. 오름차수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내림차수만 기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험에서 오름차수는 정리하라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저렇게 나올 때만 그냥 차수가 낮은 것부터 상수항부터 해서 1차, 2차, 3차 순으로 낮은 것에서 높은 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x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x로 싹 살펴봐봐. 가장 높은 게 몇 차? 3차. 그럼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x 3승 이렇게. 그 다음에 몇 차? 있어요? 2차. 그리고 1차.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우리가 빼먹거나 이렇게 할 경우 실수할 경우가 되게 줄어들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x3승 한번 볼게요. 몇입니까? 개수가 y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x제곱만 볼게요. 우리 x제곱 있는 거 앞에서부터 보면 a 그리고 쭉 가다 보면 x제곱 있는 게 cz 이렇게 보일 거고 우리 z는 실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하고 이렇게 그래야 얘가 숫자인지 이런 거 안 헷갈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by
갑자기 뭐 개갈 생각해가지고. 래퍼 비아이 알아요? 아무튼 X. 끝났죠? X. 그다음 나머지 없는 거. X 없는 거 누구예요? 7Y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림차수는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죠? 오름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여기 Y 보니까 Y 2차만 있죠? 2차, 1차 상수 해가지고 똑같이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넘어갈게요. 와우, 이제 볼게요. 우리 다항식의 이제 덧셈과 뺄셈. 여기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뭘 하자? 우리 연산을 하는 거니까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암산을 하기 위한 가장 킥포인트가 뭐냐면 이 친구예요. 와우. 와우. 어차피 내가 계산이 가능한 건 누구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니까 유형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니까 동명이 누구였어요? 차수하고 문자하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끼리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항식끼리 계산을 할 때 동류항끼리 묶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돼요. 계산하여 내림차순 정리. 이걸 하면 우리가 암산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계속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덧셈이라는 걸 할 텐데 우리 당연히 이 덧셈이라는 것은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 기억나시나요? 교환법칙. 교환법칙. 그 교환법칙이 뭐죠? 혜리는? 교환법칙이 뭐였어?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는 어때? 같이 다항식도 똑같다는 거야. 이 A라는 다항식하고 B라는 다항식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더하는 상황이면 얘네들이 위치를 바꿔도 그 결과값은 똑같다. 만약에 A라는 다항식이 있어. 선생님 지금 A라고 썼지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많은 다항식들 있죠? 그런 어떤 다항식의 형태인 거야. 그리고 개화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아까 2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1 이런 다항식이 a, b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어차피 다항식끼리 더할 때도 걔네들이 위치를 바꿔도 그 결과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요. 우리 결합법칙은 뭐냐면 우리 만약에 우리 3개의 다항식, 3개 이상의 다항식이 이렇게 더해졌을 때 우리가 A하고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더하나 B하고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나 A하고 C를 먼저 더하고 B를 더하나 어차피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누구를 먼저 더하는 거는 관련 없이 같은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분배법칙 아시죠? 만약에 그 다항식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 다항식마다 다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뺄셈은 좀 이따가 진행을 할게요. 뺄셈도 같이 해버릴까? 그런데 우리 뺄셈은 어떻게 돼? 뺄셈은 그냥 동량끼리 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은 교환법칙이든 우리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1에서 2 뺀 거랑 2에서 1 뺀 거는 결과값이 다르죠.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내가 A하고 B를 먼저 뺀 다음에 C를 빼고 이건 괜찮은데 반대로 A에서 C를 먼저 빼고 B를 빼고 아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괄호 순서를 내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이 괄호 순서를 내가 막 임의적으로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괄호 순서는 항상 지켜주고 빼기는 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 하자?
우리가 암산을 해서 다항식끼리 덧셈 뺄셈 할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할 거다? 동량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서 답을 도출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부터 그냥 같이 해버릴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거를 우리 암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펜 들 일이 없어, 아직은. 뒤에도 문제 푸는 거 있으니까 그때 펜 드시면 돼요. 집중. 야, 어차피 내가 싹 보니까 우리 A하고 B를 더해달래. 이 다항식하고 이 다항식을 더해달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를 A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 야, A하고 B 해봅시다. 동량끼리 한번 계산해봅시다. A랑 A 더하면 몇이죠? A제곱끼리만 보면 되겠죠. 3A제곱. 3A제곱. AB는 AB끼리. 마이너스 3AB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AB. 잘 안 보여요, 혹시?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제곱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B제곱. 그래서 내가 굳이 애를, 이렇게 썬 다음에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어차피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인류한끼리만 계산해서 우리가 답을 도출할 거기 때문에 암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B-A예요. 얘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A하고 B 바꾸면 안 돼. 알겠지? 해볼게요. B에서 A를 뺐어요. 그럼 A제곱끼리만 보면 A제곱. 그러면 2AB에서 마이너스 3AB를 뺐어. 그럼 너 빼기니까 플러스로 변하니까 뭐가 돼? 2 빼기 3이니까 그쵸? 2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5A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B제곱만 보면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니까 그치 마이너스 4B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차피 동량끼리 계산할 거기 때문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우리가 암산이 최대한 가능하다.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마이너스 A 플러스 2B야. 얘도 막 너무 당황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동량끼리 계산만 하면 되니까 우리 A제곱만 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고 여기는 2를 곱해서 더했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니까 4네요. 그럼 몇이죠? 3. 오케이, 3A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할 때는 여기 앞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곱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 AB만 보면 어떻게 돼요? 쟤는 플러스 3AB가 되고 여기서는 2 곱하니까 4AB가 되죠. 그럼 3 플러스 4죠. 그럼 플러스 7AB. 색통일 좀 해봅시다. 플러스 7A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B제곱이죠. 마이너스 7B제곱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동량끼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암산이 가능하다. 우리 아까 말했던 겁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을 해요. 나왔으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한번 쭉 훑고 갈게요. 얘 한번 보니까 어때?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묶었네? 그럼 뭐가 돼? 위치 바뀐 게 있어? 없지. 결합만 바뀌었지. 그래서 결합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A에서 내려가는 게 위치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교환법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는 바뀌지 않았는데 결합된 게 다르네? 그러니까 결합법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따구로 계산하면 환자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x 3승 어차피 x제곱 기니까 5x제곱 6하고 마이너스만 계산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볼까요? 띵동. 이 친구도 우리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암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볼게. 야, fx라는 다항식은 x3승 플러스 7x-1이고 gx는 였다구고 hx는 졌다구예요. 그랬을 때 였다구를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우리 뭘 해야 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 환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식을 계산하라고 했다면 얘를 먼저 간단히 해주는 게 첫 번째야.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줄 거야. 그럼 우리 fx, gx, hx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fx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계산 순서 아시죠? 대괄호, 중괄호, 처음에 계산 순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나중에 해주고. 그 순서 아시죠? 연산 순서 그대로 지켜주면 돼. 우리 fx 마이너스 2fx입니다.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fx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네요. 뭐가 되죠? 마이너스 fx가 되네요. 마이너스 fx. 이제 gx만 볼게요. 여기는 뭐 gx 아무 관련이 없죠? 앞에 제밖에 없죠? 플러스 2gx. 그 다음에 이제 hx만 볼게요. hx 여기 있는데 h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hx.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암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볼게요. 야, 있잖아. 우리 딱 저기 살펴보니까 어차피 x에 대한 식만 나와 있네, 다행히. 그러면 어차피 애가 나올 수 있는 거는 x3승, x제곱, x 상수 이렇게 우리가 내림천순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x3승만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fx네요.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fx예요,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대요. x3승만 볼 거예요. 여기는 x3승 없네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차만 볼 거예요, 이제 2차만. 여기 2차 없네요. 그럼 여기만 이제 2차가 있네. 그럼 2차 보니까 앞에 2가 곱해졌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hx 여기는 2차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얘가 끝인 거야. 이제 1차만 볼게요. 1차 여기 1차 있네.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7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gx죠. 여기다 2 곱했죠? 몇이죠? x만 보면 6 여기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hx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7에서 7 빼니까 얘는 0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만 볼게요. 상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어요?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곱해졌어요? 10. 여기는 마이너스가 곱해졌어요? 마이너스 4. 그럼 몇이죠? 10에서 4 빼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어때? 암산이 다 되죠? 뭔가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얘를 다 전개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쓰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알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정리할 때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산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암산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턱을 잡아줘야 돼. 3승의 턱, 2승의 턱, 턱을 이렇게 잘 잡아줘야 돼. 오케이? 습관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할 때 꼼꼼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거 좀 이면지에다가 식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1, 2, 3, 4번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준 후에
여기 지금 A, B, C 순서도 있죠? 그럼 여기 이 식들도 A, B, C 순서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준 후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우리 연습했던 대로 암산을 통해서 동료끼리 계산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일단 1번부터 하고 채점, 그 다음에 2번하고 채점, 3번하고 채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풀어보세요. 답은 쓰셔야 돼요, 교재. 혜린아, 풀고 있는데 미안해.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 학창시절에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우리 이제 채점할 때, 일단 맞은 거는 원래 이렇게 하고만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번호 위에다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여기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X 두 번 틀리고 얘는 한 번 맞은 거겠죠? 얘는 두 번 틀린 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장점이 뭐야? 아, 내가 애를 몇 번 틀린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대체적으로 번호에 체크하게 되면 맞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럼 애가 내가 몇 번 풀었는지, 내가 실제로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고등학교 가면 항상 시험 보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검사할 시간도 많이 없지. 근데 우리 수학이라는 건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 뭐 예를 들어 우리 하는데 뭐 마이너스 하나만 잘못해도 답이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어. 나 만약에 문제 잘 읽었어. 이렇게 되네. 다음에 계산하시오까지 딱 끝까지 잘 읽었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뭘 보냐면 문제는 잘 읽었으니까 계산이 틀렸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안 틀렸어. 계산 무조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 옆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는 잘 읽었어. 근데 특별히 막 풀이 과정은 떠오르지는 않아. 보자마자 떠오르진 않아. 근데 막 대충 풀다 보니까 답은 나왔어. 근데 계산은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세모 이렇게. 근데 나는 애 자체를 다 모르겠어. 문제는 잘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X 이렇게. 그래서 시험 때 저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내가 검사는 안 하는 거야. 내가 검사할 건 이런 친구들 검사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볼 친구 이런 애는 잘 찍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시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책정할 때 내가 많이 틀렸는데 어떻게 풀이하는 것도 다 아는데 계산 때문에 틀린 애들 있잖아. 어떻게 푸는지 다 아는데 식도 다 맞았는데 내가 계산 때문에 틀렸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채점할 때 여기 세모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계산 실수를 고친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것만 좀 구분해서 내가 수학을 해주면 내가 사실 계산으로 틀린 건 내가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막 두 번 만에 맞췄거나 이런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 그렇게 내가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문제가 정답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표시했음에도 틀리는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점에서 항상 뭔가 오류가 있구나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면 학교 시험 가면 그게 좀 적어지겠죠. 그런 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숙제를 할 때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한번 쭉 푸는데, 풀고 이제 채점을 할 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 계산 실수 없어? 계산 실수 없어? 계산 실수 없어? 계산 실수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틀렸어. 계산 실수했으면 세모. 아예 내가 틀렸어. 그러면 계산도 틀리고 다 틀렸어, 보니까. X.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 아이디 이거 FI5야? I0? L0? FL0. 숫자 0이죠?
계산 실수 없어. 이거 다 표시했어요? 계산 실수 없어요? 한 문제 풀고 검산하고 한 문제 풀고 검산하고. 그냥 사탕 좋아해? 먹을래? 좀 채점해 보세요. 뒤에 숙제 있죠? 볼펜. 이런 부분은 이제 계산 실수니까 대부분 이제 세모. 그럼 지금 3번 틀렸잖아. 3번을 다시 풀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찍찍하고 틀린 부분 찍찍하고 꺼주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뺄셈이니까 실수할 확률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보는 거야. 풀자마자 검사하면 또 바로 보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1-2번. 우리 1-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이 x는 a-4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1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암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암산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여기 뭐가 오니까 x제곱 x 상수 이렇게 올 거죠? 볼게요. a 2분의 x제곱만 볼게요. 2분의 1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x만 볼 거예요. 여기 2분의 1 곱했어요. xy가 있네요. 그렇죠? xy 볼게요. xy 보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했으니까 4. 여기 마이너스 2 곱했죠? 마이너스 2를 곱했죠?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제곱만 볼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했네요.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답을 써주면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4하고 10이 더하니까 16xy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우리 1-3번 우리 연립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는 우리가 a-b를 여기다 썼을 때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8 이렇게 내가 썼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뭔가 쿵짝쿵짝해서 얘네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A 따로 B 따로 이렇게 구하는 게 낫겠지. 그럼 두 개를 뭐하면? 두식을 더하면 AA 더하니까 2A B하고 마이너스 B 더하면 없어지죠? 그럼 실제로 이게 동류한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쭉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구해요? 둘이 뭐 하면? 빼면. 빼면 A끼리 빼면 없어질 거고. B 빼기 빼기 B니까 2B가 나오겠죠? 두 개를 빼면.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동량끼리 빼면 얘가 나올 거고. 근데 어차피 나는 2A는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고 내가 B는 따로 구해줘야겠지. B는 하면 이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지. 똑같이. 한번 1까지 3번 해볼까요? 다시 빼면 A 뺐으니까 없어지고 B에서 마이너스 B를 뺐으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냥 여기서는 할 때 A, B 따로 구해주세요. 그냥 해서 2로 나누면 A 나오죠. B 2로 나누면 B 나오죠. A 따로 적어주세요. 이제 암산합시다. 2A-3B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렇게 오케이. x 상수 넣고 그게 2A-3B 써놓고 안에 실수 안 하게 이제 동료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이번도 답 적어주시고 시점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우리 지수법칙 우리 언제 썼죠? 우리 지수법칙 언제 나와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 했나요? 지수법칙 중학교 때 배웠죠? 우리 지수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2번 빼고는 우리 나머지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야, 우리가 지수법칙을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 무슨 말이에요?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얘가 N개 곱해져 있다. 즉 우리가 똑같은 걸 더하기 귀찮아서 만든 게 곱하기.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느낌이고 2의 상승은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나 똑같은 거 더하거나 똑같은 거 곱하는 게 귀찮아서 만든 애겠죠, 저 친구가. 그랬을 때 우리 이 친구를 뭐라 그래요? 미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여기는 이 n을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문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야, 우리가 첫 번째 식을 한번 보니까 am승 곱하기 an승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일단은 내가 어떤 지수 법칙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같아, 일단.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돼. 항상 밑이 같아야 돼. 밑 통일. 얘가 중요합니다. 일단 밑을 통일해야 내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그럼 A로 지금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봐봐. N은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한번 해보자. A의 M승이라는 거는 A를 N번 곱한 거야. 거기다가 또 곱하기 A의 N승이라는 건 또 N번 곱한 거야. 그럼 내가 총 몇 번 곱했니? 라고 했었을 때 N번 하고 N번 했으니까 총 N 플러스 N번이겠지. 그래서 이 지수 법칙에서는 여기는 둘이 곱했을 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얘네들끼리 뭔가 곱하는 게 아니라 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 3번 한번 볼게요. 3번. 이 3번은 A의 M승의 N승인 건 뭐야? A의 M승 곱하기 A의 M승 곱하기 A의 M승 곱하기 해가지고 총 N번 곱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N개 A의 M승 했을 때도 A를 N번 곱했고 또 A를 N번 곱했고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N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도 N개 곱하고 N개 곱하고 하니까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N 이게 총 몇 개야?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얘는 M 곱하기 N 즉 얘네들이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A의 M을 N번 곱했으니까 A의 MN번 곱한 값이 나온다. 여기 얘도 마찬가지죠. A분의 B의 N승이라는 거는 A분의 B 곱하기 해서 N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분모인 A도 N번 곱하고 B도 N번 곱하니까 A의 N승 분의 B의 N승 즉 이 N이 분자 분모에 똑같이 나눠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4번 한번 볼게요. 우리 AB의 N승 얘도 똑같이 AB 곱하기 해서 N번을 곱할 거야. 그러면 똑같이 A도 N번, B도 N번 곱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A도 우리가 각각을 곱해주는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2번은 선생님이 살짝 바꿔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N은 당연한 얘기긴 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 항상 곱하기 역수로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만약에 M이 더 커 N보다 더 커 그럼 우리가 약분이 되니까 그냥 M에서 N을 빼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2의 4승을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2의 제곱 두 개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2의 4 빼기 2인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자는 거고 얘가 만약에 똑같아. 우리가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약분되면 1 나오죠. 즉 얘는 2의 4승을 또 2의 4승으로 나누면 2의 4 빼기 4고 즉 얘가 2의 0승인데 우리 항상 모든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에요. 100의 0승은 1 이런 식으로 항상 0승이면 1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자가 더 커. 그러면 2의 4승
얘는 2의 제곱이라고 했다면 얘는 2의 2-4 이렇게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인데 실제로 얘 계산하면 뭐가 나와?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와우 이 친구가 같다라는 거야. 봐봐. 앞으로 우리가 나눗셈이 보이잖아요. 지수끼리 나눗셈이 보이면 여기 있는 거 하등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이 친구도 통일합니다. A의 n-n 이걸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가 양수일 때도 있을 거고 방금 아까 했듯이 애가 0일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혹은 음수일 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음수라는 이 마이너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야.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값이 A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라는 이 친구의 해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역수. 누구의 역수? A 3승의 역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와우 왜 넘어가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야 2분의 3의 마이너스 2승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몇일 것 같아요? 얘 몇이야? 아니 이거 2분의 3을 제곱하면 2도 제곱하고 3도 제곱하니까 4분의 9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4분의 9의 역수 몇이야? 9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수 법칙을 쓸 때 특히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쓰기로 한다? 그냥 마이너스를 하게 되고 그때 만약에 여기가 음수가 나온다면 걔는 이 친구의 역수 이렇게 읽자.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한 밑에 거 좀 내려볼게요. 와우. 볼게요. 이 친구를 간단히 하세요 라고 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은 부호 처리 먼저 해주고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고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너는 A 한 번 곱했고 A 두 번 곱했으니까 총 3번 곱해졌어요. 근데 앞에 숫자 2가 있네요. B 보니까 B 3번 곱했고 B 두 번 곱했으니까 B가 5번 곱해졌네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N 플러스 N 즉 합의 법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 한번 볼게요. 2번 마이너스 2개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니까 안 써줘도 되고 2의 3승 넘어가니까 몇이 돼요? 뿅뿅 하니까 얘는 6 되고 그쵸? 그럼 이 6에서 뭐가 됩니까? 앞에 3은 있을 거고 6 더하기 3 그러니까 x의 9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얘는 y의 3승이죠? 근데 뒤에 없으니까 그냥 y의 3승 이렇게 지금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일단 부호부터 처리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숫자 있나요? 6 있죠? 그러니까 6까지 처리해주자고 그럼 이제 볼게요. x만 볼게요. 3 빼기 2 이렇게 보여야겠죠. 나누기니까 3 빼기 2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고 y만 볼게요. 2 더하기 1 3이죠? 3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y의 3승 괜찮아요? 지금 하는 거? 이 z만 볼 건데 여기는 없고 z의 제곱인데 빼기 1이죠? 2 빼기 1 그러니까 여기는 z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y 3승 z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우리 a만 볼까요? 우리 a만 보면 a제곱이고 n은 a의 마이너스 6승이죠. a의 6승이죠. 그렇죠? 그럼 a 약분하면 뭐 남아? 즉 어차피 a 나누기죠? 그럼 a의 2-6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여기는 음수도 우리가 쓰자는 거야. 앞으로 b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3인가요? 그쵸? 얘는 플러스 3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3번 곱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4승 B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A 4승의 역수, A 4승분의 1, B의 역수, B의 승의 역수, B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써주지만, 우리 앞으로 고3 때까지 실제 지수가 나오면, 여기에 음수도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어요? 나중에는 여기 유리수, 무리수가 다 나와. 여기 안에 막 루트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가 써주자. 보시면 돼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개는 뿅!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봐야겠죠? 야, 만약에 내가 여기 4x-1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너를 전개해줘 라고 했다고 볼게요. 실제 이 전개 파트에서 우리가 이 학습 목표는 뭐냐면 내가 굳이 다 전개하지 않더라도 전개 개념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차수의 개수를 뭔 소리야? 다시 한번 다시 원하는 개수를 바로 구하자. 뭐 하지 않고 전체 다 전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띵동.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할 때 실제 전개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얘를 쫙 쓸 거란 말이야. 맞아요? 한번 해볼게. 여기서 얘가 내가 4x를 선택을 했다고 볼게. 여기서 지금 4x 선택해서 이게 곱할 거야. 그럼 얘가 곱할 수 있는 애가 몇 개야? 3개죠. x제곱, x1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4x 3승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4x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4x 이렇게 나올 거고 앞에 여기 플러스가 붙겠죠? 내가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1 이 친구를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 친구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x제곱 x1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다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들을 다 옆에다 써준 항이 몇 개예요 지금? 6개지. 이 6개를 다 써준 게 전개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 수 있겠어? 내가 어차피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것은 각 다항식에서 각각의 다항식에서 몇 개를 뽑아.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뽑아서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도 한 개 해서 곱해서 곱해져서 항이 나오지. 그치? 한 개씩 곱하여 항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얘를 다 전개하지 않더라도 내가 x제곱에 대한 항은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도출할 수 있음. 즉, 내가 만약에 x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서 내가 4x를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누구 선택하면? x제곱 만들 수 있어? x 선택하면 곱하면 x제곱 나온다는 거고 내가 여기서 숫자를 선택했어. 그럼 누굴 곱하면 x제곱이 나와? x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어차피 각각의 다항식에서 한 개씩 곱하여 항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원하는 항에 원하는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다 전개하지 않아도. 전개하지 않아도. 이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거는 이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할 텐데, 당연히 우리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또 교환법칙, 분배법칙 다 아시죠? 결합법칙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할 게 이 친구예요. 뭐 다 알아. 우리 A랑 B랑 곱하나, B랑 A랑 먼저 곱하나. 만약 A, B, C를 다 곱했을 때 A, B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 C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A랑 C 먼저 곱하고 B를 곱하나. 그 결합값은 똑같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분배법칙에서도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다 이해가. 근데 여기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내가 A, C, B, C 해서 뭔가 간단한 형태의 알파벳을 쓰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 C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돼. 문제 봤을 때 중복된 게 있나? 이 각 항마다 공통된 게 있나? 있으면 무조건 뭐 해라? 얘도 묶어라 할 거야. 오케이? 얘가 또 어디서 많이 빛을 발한다? 인수분해에서 빛을 발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여기는 밑에 거는 한번 보세요. 와우 와우. 야, 있잖아. 얘를 전개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야? 5개. 얘도 몇 개? 4개. 그럼 원래 총 몇 개의 항이 나오겠어? 5 곱하기 4에서 20개의 항이 나올 거야. 그럼 걔를 다 적고 나서 x3승의 개수를 찾아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전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x3승을 바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각각의 다항식에서 무조건 빠짐없이 한 개를 선택하여 곱해서 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내가 4승을 선택하면 3승 만들 수 있어? 없죠. 내가 3승을 선택했어. 그럼 뭘 선택해야 돼 여기서는? 상수.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곱하면 6. 이렇게 6. 내가 만약에 2차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1차. 몇입니까? 3. 여기는 내가 1차 선택하면 여기는 2차.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2 그리고 1하고 x3승이니까 플러스 1 해서 내가 굳이 다 전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항끼리 각각의 다항식에서 곱해서 항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항의 개수를 도출하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값은 몇입니까? 12가 되겠죠? 6, 3, 1,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와우 12가 됩니다. 그럼 여기 2-1번, 2-2번, 2-3번 하기 전에 우리 2-3번만 같이 하고 저거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1-에 왜 제곱 대신에 한 번 더 써줄게. 그냥 와우 이렇게 됐어요. 내가 뭐 하고 싶어 지금? x4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에서 내가 1을 선택했다면 여기서도 x4승 선택을 했겠죠. 어차피 다 개수가 1이니까 1끼리 곱하면 1. 에 하면 x3승 선택했겠죠? 얘는 x제곱 선택했겠죠? x3승은 x 선택했겠죠? 그리고 x4승은 1 선택했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입니까? 5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혜디나 1부터 세면 그게 개수야. 1부터 10까지는 10개, 1부터 100까지는 100개야. 1부터 48까지는 48개. 그럼 얘는 1부터 지금 100까지 쓰니까 100개에다가 1 더하니까 몇 개? 항이? 다시 1부터 세면 개수야. 101개가 있는 거야. 그럼 101개 곱하기 101개니까 항이 엄청 많죠. 그거 다 쓴 다음에 x4는 구하려면 이제 멘탈이 부서지죠.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전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숙제로 내줄 겁니다. 와우. 우리 이 친구만 하고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이 친구만 한번 볼게요.
갑자기 멘탈이 부서지는 거야. 봤더니 야 어떤 도실수 xy에 대하여 이러한 연산을 쓰게 되면 이 x 있는 이 자리에 즉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 다 쓰라는 거고 여기 있는 애 다 여기다 쓰대. 그럼 애를 여기 a, b 하면 여기 a, b, a 3승, a 제곱 b, a, b 제곱, b 3승 b, c, b, b, c, b, c, b, c, a, c 다 넣으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고 멘탈이 부서지겠죠. 그치? 그때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풀고 있다면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풀고 있구나.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전개를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될 때는 한번 전개를 해봐라 이거예요. 직접. 그럼 매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x 4승, x 4승. 이렇게 하면 x 3승 y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3승 y죠.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x제곱 y죠. 이렇게 하면 x제곱 y제곱이죠. x제곱 y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죠.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xy 3승인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 3승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 3승. 이렇게 하면 플러스 xy 3승. 없어지죠.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y 4승.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변하게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얘를 A, B, B, C, C, A를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A 4승, A 4승, B 4승, B 4승, C 4승, C 4승 다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0입니다. 이렇게.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야? 주어진 식이 복잡하게 내가 변할 경우에는 전개한 후에 그냥 정리하여 문제를 보면 간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우리 곱셈 정리 변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애들이 뭐 하면 돼요? 3-1번 A, B 계산하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애들이 뭐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 따로, B 따로 구한 다음에 둘이 곱해주시면 되겠죠? 실제 전개를 해달라는 거고 3-2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 하기 전에 위에 거 그냥 잠깐 살펴보고 갈까? n이 2인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승 마이너스 b n승을 내가 얘는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챙겨먹은 건 어렵지만 구조적으로는 어렵지 않아. a-b 여기 a-b니까 a-b 여기는 a에 n들이 곱했을 때 a-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의 n승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b의 0승부터 시작하고 b의 0승이 1이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a의 n-2, b의 1승, a의 n-3, b의 2승. 즉 이 앞에는 떨어지고 한 개씩 떨어지고 이 b는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b의 n-1 그래야지 n애들끼리 곱했을 때 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보면 a-b의 a 3승 b의 0승 a제곱 b의 1승 a의 1승 b의 제곱 a의 0승 b의 3승 즉 a만 봤을 때는 3, 2, 1, 0 b만 봤을 때는 0, 1, 2, 3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a의 4승 마이너스 b의 4승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보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뭐 어때요? x만 봤을 때 4, 3, 2, 1, 0 여기 x의 0승 보여요? 이쁜 애들은 보여 이런 게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여기 y의 0승이죠. 0, 1, 2, 3, 4. 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렇게 곱했을 때 x의 5승.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y의 5승.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A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 A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의 5승 마이너스 B의 5승 더하기 N은 B의 5승 마이너스 C의 5승은 A의 5승 마이너스 C의 5승입니다. 왜냐면 B끼리는 계산하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 3-1번하고 3-2번까지 즉 18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그리고 우리 마플 심화제 한번 볼까요? 한번 풀어봐봐. 마플 심화제도 선생님이 했던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18번까지 18번까지만 숙제예요.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측정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리고 풀면서 내가 검사 한번 해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체크해보는 거 계산 실수는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하게 하고 모든 것들 다 쳐가지고 지문하고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해됐어요? 수업 괜찮았어요? 너무 빨랐나? 괜찮았어? 오케이. 그래서 숙제 잘 해서 오세요.